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정여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된 현장은 황룡사 서해랑 외곽 서편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 성과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신라 사찰 학술 조사의 연구의 일환으로 황룡사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룡사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중심 건물지, 즉 금당지, 목탑지, 중문지 등에 대한 발굴 조사와 외곽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사단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지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8년부터 이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 성과는 그에 대한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발굴 조사 성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로는 건물지, 담장지, 배수로 등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8호 담장입니다. 8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담장으로 이를 통해서 황룡사 서편 지역의 외곽 지역이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좋은 유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고소진입니다. 황룡사 서해랑 외곽 발굴조사 건물지 유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1호, 2호, 3호 건물지, 4호, 5호, 6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지 유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석입니다. 건물 기둥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적심입니다. 적심은 기둥을 받치는 초석 밑에 돌을 쌓아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단입니다. 기단은 건물지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초석이나 적심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건물을 만들기 위해 지면에 흙이나 돌을 쌓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매기 시설입니다. 고매기 시설은 기둥과 기둥 사이 벽을 받치는 시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한거리입니다. 한옥 규모를 이야기할 때 99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용어들을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유구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 건물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건물지와 2호 건물지는 7, 80년대 조사 당시 한 동의 건물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죽한거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1, 2호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1호 건물지는 동서 1칸, 남북 2칸의 거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죽한거리는 동서 320cm, 남북 180cm입니다. 2호 건물지입니다. 2호 건물지는 동서 1칸, 남북 2칸입니다. 동서 320cm, 남북 350cm로 죽한 간의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2호 건물지는 70에서 80cm 정도의 원형의 초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부에는 140cm 정도의 원형의 적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심은 2겹에서 3겹 정도로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1호, 2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는 2차례에 걸쳐 축조되었습니다. 확인된 배수로는 1차는 1호 건물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건물지로 명명된 배수로는 1호 건물지와 2호 건물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23m 정도이며 사용된 석재는 40에서 70cm 정도의 큰 석재를 사용한 부분도 확인되고 그보다 작은 석재를 4단까지 축조한 양상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호 건물지입니다. 다량의 석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호 건물지는 2차례에 중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초석이 남아있는 건물지와 그 아래 원형의 적심군이 확인되는 건물지가 있습니다. 원형의 초석은 보시다시피 60에서 70cm 정도의 원형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하부에는 천석으로 2-3겹으로 층층이 적심이 쌓여 있습니다. 원형의 적심만 남아있는 공간을 확인을 해보면
원형의 적신구는 크기가 120에서 140c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죽한 거리는 260에서 270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3호 건물지는 기단도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의 남편을 제외하고 북, 동, 서쪽으로 기단이 평평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원형 초석이 남아있는 건물지 중심에서 고매기 시설이 확인되었는데요. 숲키와를 활용하여 벽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호, 5호 건물지는 앞서 말씀드린 1, 2, 3호에 비해 하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층 유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호 건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호 건물지는 앞서 설명드린 1, 2, 3, 4, 5호의 건물지보다 상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반토는 흑갈색 사질토를 사용했으며 내부에 기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호 건물지에 비해 적신과 초석 양상도 덜 촘촘하게 구성되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때 조성된 건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교란구덩이입니다. 바로 옆에 10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지역은 근대까지도 민가가 들어서 있어 활용되었던 토지입니다. 주변에서 불필요한 석재들을 일시에 매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매물 구덩이 주변에는 대형 토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유구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8호 담장과 8-1호 담장입니다. 8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랑과 약 9m 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요. 남북 방향으로 평행하게 서해랑과 이어지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35.5m, 최하단의 너비는 약 85cm 정도 되는 담장으로서 축조 방법이 좀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축조 방법은 일반적인 담장의 경우 주로 석재를 이용을 해서 축조가 되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담장 같은 경우에는 석재뿐 아니라 암키와 전돌 등을 이용을 해서 담장을 축조한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담장 축조에 사용된 암키와의 경우 고려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암키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담장이 축조된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러한 담장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확인된 양상으로 봤을 때 황룡사와 관련된 이 외곽 지역의 사역 역시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부에 8-1호 담장이 선대하는 담장이 확인이 됐고, 선대하는 8-1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8호 담장에 의해서 일정 부분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8호 담장의 축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랑과 평행에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장 최하단의 돌은 길이 30에서 50cm 정도의 석재를 이용해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약 15에서 20cm 정도 들여쌓기 해서 석재를 놓아 축조를 하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 기와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석재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석재 사이에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암키와편을 이용을 해서 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암키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6단 정도가 확인될 정도로 많은 암키와를 켜켜이 쌓아서 단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조되면서 사용된 암키와의 시기로 봤을 때에는 장판의 고려시대 기와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담장이 축조된 시기는 아마도 이 기와 이후부터 축조가 돼서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담장은 8-1호 담장입니다. 8-1호 담장은 8호 담장의 기초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된 담장입니다. 8-1호 담장은 전체 길이가 25.5m 정도고 최하단의 가장 넓은 부분은 약 65cm 정도가 됩니다. 이 8-1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8호 담장과 중복이 돼서 확인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중심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봤을 때 8호 담장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양상으로 볼 때 8호 담장보다 먼저 선대에 있던 담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8-1호 담장 같은 경우에는 8호 담장에 비해서 작은 석재들을 이용을 해서 축조가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대부분 파괴가 되고 거의 바닥에 있는 기초 성렬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쪽 남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쪽 방향으로 기역자로 꺾이는 상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로 봤을 때 이 담장의 끝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담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랑과 남북 방향은 일치하지만 중심축에 있어서는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담장에 앞서서 다른 건물지라던가 유구와 관련된 담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확인된 유구는 도로로 추정되는 유구입니다. 이 도로로 추정되는 유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반토를 확인하기 위한 토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도로 유구가 이쪽 사역과 관련된 유구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도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상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고 하면 상층에 있는 건물지 하층에서 도로 유구가 확인이 됐고요. 바로 옆에서도 건물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도로 유구는 통일신라 시대에 다른 유구가 형성되기 이전, 그 이전에 있었던 도로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도로가 주변에 있는 건물지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축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건물지와의 관계성, 그리고 이 도로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선 시점, 이러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상층의 유구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약 3.5m 정도 되는 폭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5에서 10cm 정도의 작은 밤자갈 같은 자갈을 이용해서 노면을 형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크게 상하층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서 있는 면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된 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도로가 폐기가 된 다음에 다시 상층의 도로가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이 상층의 유구 때문에 제한적이다 보니 이게 대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 토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유구의 명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지민입니다. 저는 이번 황룡사지 서해랑 서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기와류와 토기류, 금속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와류입니다. 이쪽에 있는 유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유물들은 건물지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기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안막새, 연모가와 김연화 등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문이 탄할된 수막새와 안막새도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유물은 8호 담장에서 출토된 기와입니다. 이 기와들은 8호 담장이 축조된 당시에 사용되었던 기와들입니다. 앞서 보신 통일신라 시대 기와와는 달리 길이가 40에서 50cm 정도로 길고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문양은 사격자문과 선문 등이 탄할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생활용기도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문과 지그재그문이 복합으로 시문된 인화문 토기도 확인되었고 또 편병도 출토되었습니다. 또 앞에 보시는 등잔류가 다수 출토되었는데요. 이렇게 내외면의 그을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근무하는 정규덕입니다. 여기 황룡사지에서 발굴된 금속재 유물이 있습니다. 먼저 총동제 장식품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못이 있는데 총동못 그리고 금동못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는 철제 자물쇠, 그리고 총동제 자물쇠, 그리고 금동제 자물쇠가 있는데
특별하다고 판단되어진 금동제 봉황장식 자물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장식 자물쇠의 경우 이물질과 부식 생성물 등에 의해서 두껍게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원활한 보존 처리를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 사진 촬영, 그리고 유관 조사 등을 병행하여 기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기본 조사를 토대로 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리 58.8%, 금 7.78%, 주석 4.52%와 함께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구리와 주석 합금인 청동으로 주물한 전통 도금 기법인 수은 아말감 기법을 사용하여 도금한 금동 봉황장식 자물쇠입니다. 이물질 제거 후 새롭게 확인된 부분은 봉황장식의 몸통 부분의 비늘 부분과 그리고 날개 부분의 깃털이 세밀하게 표현된 점에서 위세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아, 1970년대에 저쪽에 탑지, 금당지, 강당지 있는 구역을 제가 발굴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신앙 영역이 돼서 건물지가 이 단위 건물지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동이 또는 개축이 좀 적은 데라서 조사하기가 좀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1970년대, 80년대 초에 발굴할 때는 사무실이 있던 공간이라서 발굴을 못하고 남겨놨던 부분인데, 지금 이 회랑, 서쪽 회랑 바깥의 구역입니다. 이 회랑 바깥의 구역이라는 것은 사찰의 생활 영역이거든요. 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승려들이 살림을 살았던 공간, 여러 가지 이제 필요적인 부속 공간들이 있던 곳이라서, 그런데 현재 지금 유구조사한 거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게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도 있고 고려시대 건물지도 있고 거기 딸린 여러 담장 유구들, 또 지금 도로 유군지, 건물지 기단 유군지 잘 성격을 알 수 없는 그런 유구들도 있고요. 여기 이런 그 생활 영역의 유구는 원래 좀 복잡하게 나오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아마 상층에 이제 좀 후대 유적들이 먼저 조사되면 그것을 이제 다시 검토해서 벗겨내고 또 아래층도 조사하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차분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지금 그 남쪽에서 보면 중문을 중심으로 동서쪽을 비교해 보면 동쪽이 좀 짧고 서쪽이 좀 길게 사역이 나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가운데 지금 도로유구로 보이는 유구가 보이는데, 만일에 그게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유구라 한다면 원래는 이 황룡사 사역이 중문에서 봤을 때 동서가 대칭을 이루다가 이 서쪽 구역이 조금 더 통일신라 후기나 뭐 고려 때 와서 확장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유구들이 조사되고 나면 앞으로 이 황룡사의 발전 과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런 유구들이 확인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서네요. 잘 아시다시피 황룡사는 신라진흥왕대에 창건되고 고려 고종대의 그 소실될 때까지 약 800년간 지속된 호국고찰입니다. 따라서 황룡사에서 확인되는 유구들은 그 세월의 길이만큼 다양한 형태로 그 상하 중복이 심한 상태로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그 보셨던 그 불명 유구는 곧 그 밤자갈층으로 노출된 유구만 보면은 그 도로 기층부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행 방향을 살펴보고 과연 이게 도로인지 여부는 그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은 유구 자체가 화로담장지와 같은 고려 마지막 단계, 통일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유구가 있고, 그보다 앞선 서쪽으로는 통일신라부터 고려 시대의 유구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좀 확인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와로 볼 때에는 화로담장지의 기저면에 이 와적 형태로
쌓았던 기와들은 모두 보시다시피 내측면에 윤철한 자국이 지나가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13세기를 전후하는 시기에 썼던 기와들이 매납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몽고난 침입으로 인해서 소실되기 직전 마지막에 아마 담장이 건설되고 축소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 건물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중복되었다고 생각되는 건물지에서 나오는 기와류들을 보게 되면 좀 이런 시기에 창건기에 해당되는 막새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통일신라 전형적인 암수막새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유물들 중에서도 2호 건물지 적침소에서 출토되었다라고 하는 영봉문의 결구 장식들 같은 것은 과연 썼던 것이 해철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건물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진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2018년도 우리 연구소가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3년째 발굴사를 이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예전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구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곳이 발굴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고려시대 담장지를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 이후의 사역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성녀들의 공간을 조사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연구 조사 성과가 중심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생활 공간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성과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연구소가 황룡사의 중심 사역뿐만 아니라 성녀들의 생활 공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